점좌표라는 게 이제 뭔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단원의 이제 대단원 이름이 뭐냐면 도형의 방정식이었거든. 그지? 그럼 수학에서 말하는 도형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점 있거든, 점. 이 점도 도형이래. 좀 이상하지? 너네가 도형 생각하면 삼각형, 사각형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맞지? 이 점도 도형이고요. 이런 선도 도형이고요. 원도 도형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단원 이름이 첫 번째가 평면 좌표해서 좌표 찍는다, 점 찍는다 이런 거잖아. 그지? 점 배우는 거고, 두 번째 단원이 직선의 방정식 이거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 도형이라고 할 거거든. 그리고 너네가 알고 있는 그 2차 함수, 이런 포물선도 그냥 도형이라고 해줄 거야. 다 도형이래. 알겠지? 이런 걸 다 도형이라고 할 거고, 이걸 다 배우고 나면 마지막 도형의 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이동시키라 이거야. 얘를 얼만큼 이동시켜? 얼만큼 이동시켜? 뭐 이런 거를 시키는 게 마지막 그 도형의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도형에 대해 배우는 게 어려운 거지, 도형의 이동은 안 어렵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그 도형들 중에 첫 번째 이 점에 대한 거를 먼저 배울 거야. 알겠지? 되게 별거 없거든, 오늘 진짜. 되게 쉬우니까 잘 들어봐. 그럼 우리가 어떤 좌표를 얘기할 때, 점을 얘기할 때, 이 점을 얘기하는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거든.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의 점. 보통 이제 1차원이라고 하거든. 1차원 상에서의 점. 예를 들어 여기 위치가 예를 들어 2야. 그때 그 점을 A라고 하면 A는 점 2라는 위치에 있어요 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A는 점 2의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지? 무슨 느낌인지 한번 봐봐. 좀만 더 봐봐. 두 번째, 1차원 상의 점이 있으면 2차원 상에서의 점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네가 알고 있는 그 평면 좌표 평면. 그지? X축, Y축. 그지?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요 점을 예를 들어 B라고 하자. 그때 이 B점의 좌표를 뭐라고 표현해? 3,2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축이 두 개다 보니까 X좌표, Y좌표로 표현하는 거지. 얘는 축이 수직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만 나오는 거야? X좌표만 나오는 거야. 맞지? 책을 보지 말고 나를 봐. 알겠지? 이렇게. 날 보면 좋겠는데? 저 친구?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A가 2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2 위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수직선 상에 있으면 축이 하나니까 이렇게 괄호 안에 숫자가 하나만 들어가는 거고. 그지? 수직선 상에, 얘는 축이 두 개니까 괄호 안에 숫자가 두 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당연히 1차, 2차가 있으면 당연히 3차원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뭐 우리가 사는 입체적인 거 맞지? 그럼 3차원은 어떻게 생겼냐면 뭐 요렇게 하나 X축, 요렇게 하나 Y축, 요렇게 하나 Z축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막 그 점을 또 공간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림으로는 안 그려지겠지. 평면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거를 나중에 너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가 수학이 너무 좋아 라고 하면 이거를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어. 이거를 기하와 벡터에서 공간좌표라고 하면서 배우거든. 근데 이거는 사실 너네가 난 수학 별로 안 좋아해요 하면은 이건 꼭 이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어도 돼. 그래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 그냥 1차와 2차에 대해서만 알면 된다. 알겠지? 3차원 상에서 너네한테 물어보진 않을 거야. 알겠지? 근데 그런 내용도 있긴 하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1차와 2차의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럼 이제 점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우리 점에 대해서 뭘 먼저 배울 거냐? 어떤 두 점이 있을 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니를 너네한테 물어볼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잘 봐. 예를 들어 수직선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가 2고요. 여기가 예를 들어 10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때 요 점을 A, 요 점을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때 너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야? 그치? 8? 이렇게 하더라. 그치? 당연하잖아. 2부터 10까지 거리인데 8이잖아. 맞지? 근데 그거 어떻게 구했어? 그치? 10 빼기 2 했어. 보통 뭐라고 하냐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 맞지?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 빼면 돼요. 이거야. 맞지?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A라는 점이 이번에 마이너스 3이고 B라는 점이 예를 들어 5라고 한번 해볼까? 그때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얘도 8이네. 그치?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5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얼마가 돼? 8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야? 8이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되게 별거 없지? 그래서 1차원 축이 하나밖에 없는 거, 이런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 그러면 뭐 하면 되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된대. 근데 만약에 이번에 또 이렇게 나왔어. A라는 점이 A고 B라는 점이 B래. 그때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달래.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B-A, 그치? 선분 AB는 B-A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야? A가 큰지 B가 큰지 확실하게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그럼 A-B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잘 봐. 내가 얘랑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고 할 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돼서 8이 나와야 된다며. 그지?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마이너스 8이 나오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차이가 뭐야 결국? 부호밖에 차이가 없잖아. 어차피 숫자의 크기는 똑같잖아. 맞지? 그럼 무슨 생각하면 되냐? 두 점의 크기가 누가 더 큰지 모를 때는 그냥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 빼도 돼. 그 다음 뭐 하면 되냐? 절대값만 씌워주면 돼. 부호로 양수로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거리를 구할 때는 그냥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 하면 뭐 하면 돼?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돼요. 근데 내가 두 좌표 중에 누가 더 큰지 확실하게 알아가 뭐 하면 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돼. 이거야. 되게 별거 없지. 그래서 1차원 상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사실 공식도 아니지. 그냥 큰 거에 작은 거 빼래. 근데 잘 모르겠으면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 빼고 절대값 씌우래. 이게 공식이야. 근데 이미 이거 너네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너네한테 2차원 상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를 물어볼 겁니다. 좌표 위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 그래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여기가 또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라고 해봐. 그때 예를 들어 요 점의 좌표를 뭐 여기가 1,1이라고 한번 해볼까? 1,1 여기 A라고 해볼까?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예를 들어 이번에 여기가 5고요 여기가 한번 4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요 점, 요 점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5,4야. 그때 만약에 너네한테 이제 이 A에서 B까지 요 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야. A에서 B까지 요 거리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근데 얘는 좌표가 X, Y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더 큰지를 따질 수가 있나? 뭐 얘가 더 큰 것 같긴 한데 뭔가 빼는 것도 뭔가 이상하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어떤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수직선이 아니라 2차원 상으로 넘어가잖아? 그럼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구할 건데 그게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그 점을 기준으로 십자가 두 개를 그려보면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요 점을 기준으로 X축, Y축에 각각 평행하게 십자가를 좀 그리고요. 요 점을 기준으로도 X축, Y축에 각각 평행하게 십자가를 좀 그려보는 거야. 그럼 왠지 이 노란색 선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네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노란색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 말 그대로 진짜 요 삼각형을 가지고 피타고라스 하는 거야. 자, 얘가 각각 X축, Y축이 각각 수직이면 얘도 당연히 얘랑 평행하고 얘랑 평행하니까 얘도 수직인 거 알잖아. 그치?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할 건데 여기 있는 점의 X좌표는 얘를 따라갈 테니까 1일 거고 여기 있는 점의 X좌표는 얘를 따라갈 테니까 5인 거야. 그치? 그래서 1부터 5까지 거리는 수직선상의 거리랑 똑같으니까 얼마야? 4네요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요 점의 Y좌표는 요 Y좌표를 따라갈 테니까 1일 거고 요 점의 Y좌표는 요 Y좌표를 따라갈 테니까 4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그것도 수직선 축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얼마야? 3인 거니까 여기가 3이다 라고 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얘랑 얘 가지고 여기를 구하려면 뭐 하면 돼? 피타고라스에서 4, 4, 16에 3, 3, 9에다가 루트 씌우면 이게 두 점 사이 거리구나 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걸 공식으로 좀 만들려고 좌표 말고 이제 기호로 한번 가볼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X축, Y축. 맨날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할 수 없으니까 공식으로 한번 유도하겠다 이거야. 예를 들어 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한번 해볼게. 요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한번 해볼게. 그때 너네한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고 물어봤다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방금 한 것처럼 이 두 점을 기준으로 십자가를 그릴 거다. 각각 X축, Y축과 평행하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릴 거다. 그러면 이런 직각삼각형이 하나 보이는 거고 그지? 그때 요 점의 X좌표는 얘를 따라갈 테니 여기가 X1 그지? 요 점의 X좌표는 얘를 따라갈 테니 여기가 X2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면 뭐라고 하면 돼? X2에서 X1을 빼면 돼. X2에서 X1을 빼주면 돼. 그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Y좌표는 얘를 따라갈 테니까 Y1 여기 있는 Y좌표도 얘를 따라갈 테니까 Y2 그래서 요 길이는 얘랑 똑같을 거고 그 길이는 Y2-Y1이겠지. 그지?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이거와 이거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해볼게. 피타고라스 정리는 요거 제곱 X2-X1의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 Y2-Y1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면 바로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X2에서 X1을 뺀 거의 제곱 플러스 Y2에서 Y1을 뺀 거의 제곱에다 루트 씌우면 된다 이거야. 근데 되게 어렵잖아. 그리고 심지어 꼭 이 점과 이 점이 있잖아. 꼭 얘가 항상 오른쪽 위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 만약에 이 새끼가 일로 가면 어떡해? 그럼 두 점 사이 거리가 X2-X1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상관이 없다 이거야. 왜? 어차피 뭐 할 거니까 제곱할 거니까
누가 더 크든 작든 양수든 음수든 어차피 제곱하면 숫자는 어때? 똑같을 거라고. 그지? 아까 5에서 마이너스 3 빼서 8이거나 마이너스 3에서 5 빼서 마이너스 8이거나 제곱하면 어차피 똑같이 64일 거니까. 그지? 제곱할 거기 때문에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기억하는 게 더 좋냐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기호로 쓰면 너네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는 그냥 보통 그냥 이렇게 말해. 요 공식이거든.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그냥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 x 차이에 제곱 플러스 y 차이에 제곱에다가 그냥 루트 씌우면 아 이게 두 점 사이 거리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나는 요거 대신에 요렇게 좀 적어놓을까? 책에다 한번? 요거 대신에 그냥 요렇게 좀 적어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그냥 x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차이의 제곱에다 루트 씌우면 돼. 그냥 뭐 뒤에 맨 뒤에 보면 뭐 빈 페이지 있을 거야. 거기다 적어놓고 나중에 그냥 책에다 옮겨놔. 없어? 근데 몇 개 뭐 적을 거 많이 안 적을 거야.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뭐라고? x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차이의 제곱에다 루트 씌우면 된다. 알겠지? x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차이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된다. 알겠지? 이게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런 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x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차이의 제곱에다 그냥 루트 씌우면 그게 두 점 사이 거리다. 신혜야 뭐라고 두 점 사이 거리? x 차이 제곱 플러스 y 차이 제곱에다 루트 씌우면 그게 두 점 사이 거리다. 그래서 7번 봐봐. 자, 저때 너네한테 저 A라는 점, B라는 점을 보면 알겠지만 좌표가 두 개죠. x, y. 그지? 그럼 분명히 얘는 2차원 상에 있는 점일 거야. 맞지? 그때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달래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x 차이 얼마? 2의 제곱 4. y 차이 얼마? 마이너스 4의 제곱 16. 어차피 쌤 차이는요. 마이너스 4라고 해도 좋고 4라고 해도 좋다고. 왜? 제곱할 거니까.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제곱을 하든 4의 제곱을 하든 16이니까 더해서 루트 씌우면 아 루트 20이네. 그래서 2루트 옵니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달래. 그럼 x 차이 얼마? 3, 3, 9. y 차이 얼마? 9, 9, 81 이렇게 되는 거네. 거기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아 얘는 루트 90이구나. 그래서 3루트 10이구나 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나? 한 번 더. 자, 너네한테 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달래. x 차이 얼마? 7, 7에 49. y 차이 얼마? y 차이 얼마? 0. 그럼 0의 제곱하면 0이겠지. 거기다 루트 씌우면 얼마? 아 7이네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얘네들처럼 지금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얘가 편하게 구했는데 뭔가 여기서 뭔가 얘랑 차이가 0이네 하니까 뭔가 이질감을 느꼈지. 그게 어떤 거냐면 얘 점을 한번 표현해보면 이런 느낌이거든. 지금 저기 있는 A라는 점은 어디 있냐면 2,1이라는 점 위에 있대. 2,1이라는 점 위에 있대. 요 점. 그지? 그다음 B라는 점은 어디 있냐면 마이너스 5,1이라는 점 위에 있대. 마이너스 5,1.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좀 구하고 싶거든. 그지? 근데 그 거리는 둘의 y좌표가 똑같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x좌표 2와 여기 x좌표 마이너스 5랑 이 두 점의 차이 얼마? 7이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얘기해. y좌표가 똑같잖아? 그럼 x좌표의 차이가 그냥 두 점 사이 거리야. 아 x좌표가 똑같잖아? 그럼 뭐야? y좌표의 차이가 두 점 사이 거리야. 이렇게 가르치거든? 근데 사실 그럴 필요 없어. 지금 우리가 이거 풀 때 내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 뭐 풀었어? 7인 거? 풀었잖아. 맞지? 그냥 두 점 사이 거리는 x좌표가 같고 y좌표가 같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무조건 그냥 x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차이의 제곱에다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는 거야. 물론 니네가 문제를 많이 풀어 나가다 보면 익숙해져서 똑같네? 7이네? 빨리 할 수도 있어. 근데 모른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 없다고.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딱 하나야. 알겠지? x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차이의 제곱에다 그냥 루트 씌우면 그게 두 점 사이 거리야. 심지어 너네한테 이렇게도 가르쳐. 예를 들어 0,0과 3,4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달래 라고 하면 x 차이 얼마야? 3, 3, 9. y 차이 얼마야? 4, 4, 16에다가 루트 씌우면 돼.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5다라고 풀면 되거든. 그렇지?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이렇게 풀면 되는데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원점일 때는 또 나눠놨어. 이 새끼가 하나가 원점이면 괜히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다 루트 씌우면 되는데 근데 괜히 공식을 다르게 외울 필요 없잖아. 그치? 그냥 이거 하나만 정확히 외우면 되잖아. 맞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딱 하나인 거야. 뭐라고 민봐봐? x 차이의 제곱 더하기 y 차이 제곱에다 루트 씌우면 그게 그냥 두 점 사이 거리야. 얘가 원점이건 뭐 y좌표가 같건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x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차이의 제곱에다 루트 씌우면 돼. 알겠지? 그게 두 점 사이 거리다라고 생각하면 돼. 되게 어렵지 않지, 맞지? 니네 아름쌤이 막 공식 잔뜩 외우라고 시켰을 거 아니야. 그치? 곱셈 공식 잔뜩 외우라 했잖아, 맞지? 나는 외우는 공식 오늘 몇 개 없어. 한 3개?
세 개 정도만 외우면 돼. 알겠지? 근데 별거 아니잖아. 맞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다정아? 그치. x차의 제곱 플러스 y차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된다. 소 이름 좀 외워야 되는데. 소유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그렇게 하면 그게 두 점 사이 거리다. 알겠지? 이거 기억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어서 가볼게. 잘 봐. 만약에 이것도 한번 볼까? 자, 이거 한번 볼게. 너네 요 점 A, B를 보면 이제 이 A랑 B라는 점은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이야? 그치?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게 느껴지지? 얘는 위치가 마이너스 7 위에 있는 거고 얘는 위치가 1 위에 있는 거야. 그럼 이때 두 점 사이 거리는 얼마야? 얼마? 아니야. 얼마야 두 점 사이 거리? 미안해. 6 맞네. 내가 여기 플러스 1로 잘못 봤어. 미안해. 6 맞네. 6이다 라고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수직선상의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면 뭐 하면 돼? 그냥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된다 했죠. 그죠? 6이다 이렇게. 내가 플러스 1로 잘못 봤어. 미안해. 다음. 그것만 잘 구분해주면 돼. 그럼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너네가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걸 알겠어. 어떤 두 점이 있을 때 이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걸 1차원 상에서도 구할 줄 알고 이제 2차원 상에서도 구할 줄 알아. 맞지? 그럼 이제 너네한테 뭘 물어볼 거냐? 여기 나와 있는 내분점이라는 걸 좀 배울 거거든. 내분점. 내분점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두 점이 있을 때 두 점을 안쪽에서 분할하는 점을 줄여서 그냥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왠지 내분점이라는 게 있으면 뭐도 있을 것 같아? 그치, 외분점도 있겠지. 실제로는 원래 내분점, 외분점을 둘 다 같이 배웠었거든, 예전에. 이 작년 교육과정만 해도 그렇게 배웠었거든. 근데 이게 빠졌어. 그래서 이걸 몰라도 되긴 되거든. 근데 나는 이거랑 실제로 보면 공식 차이가 별거 없어.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들으면 네가 이해가 갈 거야. 되게 별거 없거든. 그래서 어차피 이거 외우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수준이라서 외워 놓을 거야. 알겠지? 그리고 실제로 이걸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게 푸는 문제들도 있어. 그래서 기억은 좀 해줘야 돼. 알겠지? 근데 되게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대로 내분점이라는 건 안쪽에서 분할하는 점을 찾는 거고 외분점이라는 건 바깥쪽에서 분할하는 점을 찾는 거야. 그럼 그 내분점, 외분점의 느낌부터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잘 봐. 예를 들어 수직선 위에 예를 들어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그때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3분 AB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3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야. 3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이 내분점, 외분점을 구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선분 AB로 하는 이 선분을 쓰는 순서도 중요하고요. 이 비율을 부를 때 2대 1로 부르는 이 비율도 되게 중요합니다. 잘 집중해봐. 선분 AB를 2대 1이라는 건 A에서 B 방향으로 2대 1이라는 거라서 이렇게 하는 거야. AB를 2대 1이라는 건 한 요 정도? 요렇게? 요게 2대 1이 되는 요 점을 찾아줘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3분 AB를 2대 1로 내분한 점은 요 노란색 점을 얘기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안쪽에서 분할하는 점. 이게 내분점이야. 별거 없지. 근데 잘 봐. 예를 들어 너네한테 3분 BA를 똑같이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달라고 한번 물어보자. 잘 봐. 너네가 생각했을 때 3분 AB나 3분 BA나 다를 바 없는 애잖아 원래. 그치? 근데 내분점 외분점을 할 때는 얘랑은 다른 점이야. 3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이 점이 맞거든? 근데 3분 BA를 2대 1로 내분하라 그러면 뭐 이미 눈치 깠을 것 같아. 잘 봐. 어떤 느낌이냐면 요렇게 되는 거지. 요게 2대 1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하나? 그러니까 내분점, 외분점을 할 때는 그 순서가 중요한 거야. 내가 AB를 2대 1로 하나, BA를 2대 1로 하나 이런 거에 차이가 있다 이거야. 알겠지?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 이번엔 3분 BA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달래. 그럼 물어볼게. 3분 BA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라 그러면 노란색 점이 맞을까? 주황색 점이 맞을까? 3분 BA를 1대 2 하니까 그치? 노란색 점이라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 하나? 그치? 왜? BA를 1대 2라는 건 B에서 A 방향으로 1대 2라는 거야. 그치? 이게 내분점이야. 되게 별거 없지, 그치? 그럼 이어서 외분점이라는 것도 한번 설명해 볼게. 그럼 외분점이라는 건 뭐냐? 또 마찬가지로 수직선이 있어. 요 점이 A고 요 점이 B라고 해보자. 그때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번엔 또 3분 AB를 또 편한 거 가보자.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야. 3분 A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 그럼 생각을 해보자. 내분점과 외분점의 차이는 내분점은 안쪽에서 분할이 돼야 돼.
그 외분점은 바깥쪽에서 분할이 돼야 되거든. 그럼 그 느낌이 뭔지가 좀 낯설 텐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 3분의 AB를 2대1로 외분하는 건 바깥쪽에서 분할하는 거라서 어떤 느낌이냐면 A에서 B 방향으로 2대1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A에서 B로 2대1 이렇게 돼야 돼. 요 점이 바로 외분점이야. 얘가 2고 얘가 1인 요런 느낌. 좀 특이하지, 그치? 이게 외분점이야. 다시 A에서 출발해서 B 방향으로 와야 되는데 A에서 이만큼 가서 1만큼 돌아온 이 점을 우리는 외분점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 가나? 조금 낯설 수 있는데 되게 별거 아니야. 또 이어서 가볼게. 이번에 너네한테 똑같이 3분의 AB를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 3대5로 외분하는 점을 물어봤다고 해보자. 3대5로 외분하는 점. 자, 3분의 AB를 3대5로 외분하는 점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외분점의 느낌이 뭔지 알았어. 그치? A에서 B 방향으로 3대5여야 되지. 그치? 그럼 이런 거야. A에서 여기서 3만큼 간 다음에 5만큼 B까지 돌아와야 되거든? 말이 되나? 그치? 왜? 야, 3이라는 숫자가 더 작고 5라는 숫자가 더 큰데 거리의 비율이 3대5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 그럼 그 외분점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찍힌다라고도 예상할 수 있어야 돼. 무슨 차이인지 하나? 그럼 그 3대5로 외분한 점은 어디냐? 3대5 이런 느낌이겠지. 그치? 얘가 3이고 얘가 5인 거야.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을 할 때, 외분점을 할 때는 얘랑 크기 차이도 중요하거든? 그래서 막 이래. 앞에 게 더 크면 오른쪽에 생기고 뭐 뒤에 게 더 크면 왼쪽에 생기고 막 이래. 근데 그거를 외우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 A, B를 쓰는 순서랑 위치랑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지거든?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3분의 AB를 3대5로 외분한 점을 구하라 그러면 3분의 AB를 기준으로 바깥쪽에 생기는 건데 이쪽으로 3만큼 가서 5만큼 돌아올 수 없으니 왼쪽에 찍히겠구나라고 너네가 이해해야 돼. 그때. 좀 빡세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 그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3분의 AB를 3대5로 외분한 점을 구하라 그러면 얘다라고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럼 한 번만 더 가볼게. 잘 봐. 이번엔 3분 BA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을 구해달래. 자, 3분 BA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을 구할 거야. 물어볼게. 3분 AB를 기준으로 왼쪽에 찍힐까? 오른쪽에 찍힐까? 왼쪽? 난 혹시 오른쪽이다. 그래? 다 왼쪽 같아? 나 왼쪽이다. 다 왼쪽이야? 확실해? 지원이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같아? 그냥 여론 따라갈 거야? 왼쪽이야? 자, 생각해봐. 3분 BA를 3대1로 외분한 점이야. B에서 출발해서 A로 돌아와야 되고 비율은 3대1이야. 맞지? 그럼 해보자고. B에서 3만큼 가서 1만큼 해서 돌아올 수 있어? 안 되네. 왼쪽 맞네. 그럼 뭐야? 3대1 요런 느낌이겠네. 그치? 얘가 3대1이네요. 요 점 찾는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걸 외분점이라고 한다. 알겠지?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을 얘기를 할 때는 이 3분을 쓰는 순서도 중요하고요. 비율을 쓰는 순서도 중요하다 그랬어. 특히 외분점은 왼쪽에 찍히는지 오른쪽에 찍히는지도 너네가 좀 구분을 좀 잘해줘야 돼. 알겠지? 이걸 우린 내분점, 외분점이라 한다. 지금은 내분점, 외분점이 뭔지만 설명한 거야. 그럼 이제 실제로 본격적으로 한번 구해볼게. 잘 봐. 예를 들어 이런 건데 좀 편한 걸로 가볼게. 예를 들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A야. 여기가 예를 들어 10이고 여기가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때 너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3분의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시오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실제로. 그럼 3분의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할 건데 한번 예상을 한번 좀 해보자. 잘 봐. 3분의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는 건 어디쯤 찍힐 거냐면 2대1이니까 이런 식으로 찍히겠지. 요 점 찾아달라는 거네. 그치? 근데 요 점의 좌표를 한번 너네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 잘 봐. 실제로 3분 A, B의 거리가 얼마야? 9죠. 9. 그럼 9를 2대1로 쪼개야 되는 거잖아. 그럼 실제로 9라는 숫자를 너네가 머릿속으로 2대1로 쪼개면 몇 대 몇으로 쪼개죠? 6대 3인 거지. 그렇지? 그러면 실제로 요 길이는 6이어야 되고 이 길이는 3이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1부터 10까지 숫자가 커지고 있으니 6이 커지면 얘가 7인 거고 3이 커지면 10인 거야. 그치? 그래서 실제로 좌표가 이거인 거야. 이렇게 구하면 되거든.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또 공식으로 만들어 본 거야. 그래서 공식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잘 봐. 솔직히 말하면 이 공식의 증명 과정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결국은 그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도 좀 설명을 해볼게. 잘 봐. 한번 잘 들어봐. 예를 들어 여기가 A라는 점이고
여기가 B라는 점이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점 A, B인데 위치는 스몰 a, b라고 표현한 거야. 숫자 대신에.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너네한테 3분의 a, b를 공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줘. 이렇게 물어본 거야. 비율 m 대 n으로. 그럼 여기서 m이 큰지 n이 큰지 나도 모르겠지만 적당히 요 정도에 찍혔다라고 해보자. 일단 느낌을 보는 거니까. 공식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실제로 이 길이가 m, 이 길이가 n이라는 게 아니야. 비율이 m 대 n이라는 거야. 그때 요 점의 좌표 x라고 해서 이걸 구해보자. 오케이? 그럼 요 점을 어떻게 구할 거냐? 잘 봐. 한번 공식을 유도해볼게. 실제로 요 a라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물론 ABX의 부호 ABX의 크기를 모르니까 누가 더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지 몰라. 근데 우린 공식을 그냥 유도하는 거니까 편의상 크기 순서대로 있다고 할게. 그래서 실제로 요 거리는 얼마냐라고 하면 x-a라고 해도 되지. 그지? 그 다음 요 거리는 얼마냐면 b-x라고 해도 되지. 얘가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내 안쪽에 있으면 맞지? 내분점으로 있으면 그럼 요 비율은 항상 몇 대 몇이어야 되냐? m 대 n이어야 된다 이거야. 그지? 요 거리랑 요 거리는 실제로 비율이 m 대 n이어야 돼요 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요 비례식을 보면 뭐 할 수 있냐면 내항곱, 외항곱을 할 수 있다. 그지? 조금 암산할게. 얘랑 곱하면 mb-mx 맞니? 그럼 얘랑 곱하면 nx-na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나는 x라는 좌표가 궁금하니 뭐 할 거냐면 x를 한쪽으로 몰 거거든. 그래서 이쪽에 있는 mx를 이쪽으로 넘길게.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지. mx 플러스 nx 요거 그대로 쓴 거야. 마이너스 na는 필요 없으니까 넘길게. 그러면 mb 플러스 na라고 써도 되는 거 맞니? 맞아. 그럼 잘 봐. mx 플러스 nx는 이렇게 써도 돼. m 플러스 n의 x라고. 그지? 다시 분배 법칙 돌리면 똑같은 거 맞죠? 그럼 나 x 궁금했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m 플러스 n으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x는 어떻게 되냐? x는 m 플러스 n분의 요게 분자로 올라갈 테니까 mb 플러스 na라는 공식이 탄생한다. 이게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야. 되게 복잡하잖아. 그래서 내가 외우는 방법이 있어. 혹시 너네 교회 다니는 사람 있니? 교회 안 다니니? 교회 가면 너네 뭐해? 기도할 때 아멘 하잖아. 맞지? 나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기도 2번 한다 그래. 아멘이라고 먼저 기억해 알겠지? 아멘부터 먼저 기억해 알겠지? 그래서 아멘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해. 아멘 먼저 쓰고 A, B라서 얘가 A고 얘가 좌표가 B잖아. 근데 amen 쓸 건데 이 B랑 A를 엇갈려서 곱할 거야. 조금 어렵긴 하거든. 근데 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amen 분의 기도 2번 하고 엇갈려서 곱해. 그 다음에 얘를 더하잖아. 그럼 그게 내분이야. 이게 내가 왜 더하잖아 라고 하냐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외분점 공식은 이거야. 똑같이 amen 하거든. 요렇게. 그 다음 엇갈려서 곱할 거거든. 요렇게. 그 다음 빼잖아. 이게 외분이야. 내분하고 외분은 공식 차이가 이 가운데를 더하냐 빼냐 차이거든. 그래서 내가 외분도 같이 외운다고 한 이유가 그런 거야. 알겠지? 다시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mn 분의 알겠지? 기도 2번 하고 그 다음에 뭐해? 엇갈려서 곱해. 그 다음 더하면 내분 빼면 외분이라고 기억해. 알겠지? 좀 너무 유치하겠지만 좀 이렇게 기억해봐. 알겠지? 지윤아 어떻게 구한다고 내분점? mn 분의 알겠지? 기도 2번 하고 mn 분의 그 다음 뭐해? 엇갈려서 곱해. 그 다음 뭐해? 더하면 내분 빼면 외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가볼게. 잘 봐. 그럼 실제로 이 공식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여기서. 자 요거 한번 이용해 볼게. 신혜야 잘 봐. 내가 이 a, b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한 점 구하고 싶어. 맞지? 그럼 공식이 뭐라고? mn 분의 맞지? 기도 2번 하고 a라는 점의 좌표는 1이고 b라는 점의 좌표는 10인 거지. 엇갈려 곱하니까 여기가 10 여기 엇갈려 곱하니까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내분점은 뭐 해야 된다고? 더하기로 연결돼야 된다. 그럼 얘 결과가 3분의 20 플러스 1이지. 그래서 21에서 얼마야? 답은 7이다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 그지? 물론 선생님 이게 훨씬 편한데요 하겠지만 이게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공식이 뭐라고 했지? 윤성아 mn 분의 그 다음 엇갈려서 곱하고 더하면 내분 빼면 외분이다 라고 기억해주면 돼. 알겠지? 그럼 잘 봐. 사실 외분도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거든 공식을. 근데 외분 공식을 유도 안 할게. 그냥 요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잘 봐. 한번 해보자.
이런 거야. 너네 수직선에서 요 점이 A고 요 점이 B라고 해보자. 얘가 예를 들어 2고요. 얘가 예를 들어 5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그때 너네한테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할까? 5대 2로 외분하는 점을 구해달라고 한번 해보자. 외분하는 점. 자, 선분 A, B를 5대 2로 외분하는 점을 한번 구해볼 거야. 근데 일단 우리 뭐 할 거냐면 5대 2 좀 너무 어렵나? 이렇게 할게. 좀 쉬운 걸로 할게. 2대 1로 외분하는 점 이거부터 먼저 가볼게. 다시 선분 A, 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 구할 거야. 그럼 선분 A, B를 2대 1로 외분하면 그 외분점은 왼쪽에 찍힐까? 오른쪽에 찍힐까? 오른쪽. 그치? 왜? A에서 2대 1만큼 돌아와야 되니까. 그 지금 생각을 해보자. 얘가 2대 1이래. 그럼 일단 공식을 모를 땐 그럼 어떻게 풀죠? 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얘가 비율이 2대 1이잖아? 그럼 그 말은 얘가 1대 1이라는 소리야. 맞니? 그럼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커졌어? 3 커졌지. 그럼 1대 1이면 3 커졌으면 여기도 3 커져야지. 얘 얼마야? 8인 거야. 실제로 이 공식으로 나오는지 확인해보자. 알겠지? 외분점 공식이 뭐냐면 똑같아. D도 2번. 2, 1, 2, 1. MN. 그치? MN. 그 다음 뭐해? 엇갈려서 곱해. A는 2고 B는 좌표가 5야. 맞지? 2, 5야. 그래서 엇갈려서 여기다 5를 곱하고 엇갈려서 여기다 2를 곱해. 그 다음 둘이 빼면 외분. 맞지? 그래서 둘이 계산해보면 1분의 10 마이너스 2 하니까 얼마? 8 나오네. 이렇게. 그치? 이게 외분점 공식이야. 알겠지?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은 다를 바 없으니까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내분점 공식이 뭐라고 지원아? MN분의 엇갈려서 곱하고 아니지. 내분점은 더하면 내분 빼면 외분. 알겠지? 지원이 이거 좀 미안해. 나연아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뭐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외우기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뭐였어? X 뭐라고? 잘 못 들었어. X2? 나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나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딱 뭐라고 했는데? X 차이의 제곱. X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차이의 제곱이다. 루트 씌우면 된다. 그게 두 점 사이 거리다. 그치? 서진아 외분점은 어떻게 구해? MN분의 그치? 엇갈려 곱하고 빼면 외분. 그치? 신혜야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한다고? X 차이 제곱 더하기 Y 차이의 제곱에다 루트 씌우면 된다. 강현아 내분점 어떻게 구한다고? MN분의 엇갈려 곱하고 더하면 내분. 그치? 빼면 외분이다 라고 기억해 줍니다. 알겠지? 소유야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한다고? X 차이 제곱 플러스 Y 차이 제곱이다. 루트 씌우면 그게 두 점 사이 거리다. 알겠지? 오늘 딱 이 공식만 잘 알면 돼. 알겠지? 요거까지만 딱 알면 웬만한 건 다 풀 수 있어. 가볼게. 잘 봐. 어떤 느낌이냐? 잘 봐. 자, 너네한테 두 점 A, B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달래. 한번 해보자. 일단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를 1대 3으로 내분해달래. 그럼 공식이 뭐였지? 다정아? MN분의 D도 2번 하고 그 다음 그치? 엇갈려서 곱할 거니까 B를 먼저 곱하고 A를 곱할 건데 부호 그대로 곱해주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뭐 해야 돼? 내분이니까 더해야 돼. 알겠지? 더해야 돼. 이게 너네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야. 내가 내분, 외분을 같이 가르치니까 너네가 나중에 너네가 이 시간이 지나면 까먹잖아. 그래서 더하는 게 내분이었나? 빼는 게 외분이었나? 그게 제일 헷갈리더라고. MN분의 엇갈려 곱하는 것까지는 잘하거든. 근데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내분은 더하는 거, 외분은 빼는 거라고 정확하게 기억해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게 공식이고 계산해보면 얘는 4분의 계산하면 4 3하고 마이너스 8 하니까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얘는 4분의 마이너스 20이라서 얼마야?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공식이 이거야. 알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또 이거 A, B를 5대 4로 내분하는 점 구해볼게. 나연아 어떻게 돼 공식? 내분점 구하는 공식? MN분의 그렇지. 5, 4 쓰고 5, 4 쓰고 뭐 하면 돼? 그렇지. 엇갈려서 곱해. 그럼 B가 여기 곱해지고 A가 여기 곱해지는 거지. 그 다음 둘이 뭐해? 더하면 그렇지. 내분. 그래서 계산해보면 얼마냐면 얘는 9분의 20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32 이렇게. 그래서 9분의 마이너스 10이다 해서 약분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내분점 구하는 방법이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금 계속 공식을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나는 공식보다 아까 그 첫 번째 유도했던 좀 대충 푸는 방법을 좀 더 좋아하긴 하거든, 솔직히. 실제로 너네 이 라이트센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공식을 안 써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해도 되거든. 난 좀 야매로 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야매로 하는 방법도 너네가 좀 숙지를 했으면 좋겠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잘 봐. A, B를 실제로 1대3으로 내분한 점 구하라 그러면 솔직히 잘 모르겠으면 공식 쓰면 돼. 근데 나는 이렇게 푸는 걸 더 좋아해. 자,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8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어. 얘가 A고 얘가 B야. 그때 그 A, B를 1대3으로 내분하라 그러잖아. 그럼 나는 그림 그린 다음에 적당히 1대3? 요 정도가 1대3인가? 라고 일단 그려. 이렇게. 그러면서 이 점의 좌표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마이너스 8부터 4까지의 거리를 대충 재보는 거야. 얼마야? 12. 그럼 12를 1대4로 쪼갤 수 있어? 미안. 1대3이네. 1대3으로 쪼갤 수 있어? 어떻게? 3대9. 맞지? 다시 마이너스 8부터 4까지 거리가 12인데 12를 1대3으로 쪼개면 3대9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그럼 얘가 3대9라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마팔에서 4까지 커지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3 커져야 되고 9 커져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3 커지면 얼마? 마이너스 5. 여기서 9 커지면 얼마? 4가 되네. 맞지? 맞네. 실제로 이렇게. 그치? 그래서 난 솔직히 이 방법을 더 좋아해. 근데 공식을 그럼 왜 가르쳤습니까? 자, 마이너스 8부터 4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12. 12를 5대4로 쪼개봐. 그거는 분수야.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쪼갤 때 안 쪼개질 때가 있어. 근데 이건 A단계라서 그런 거지. 실제로 니네가 B단계나 학교 시험 문제들을 풀면 웬만하면 그 비율이 쪼개지게 줄 거야.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불친절하지 않아. 웬만하면 좀 편히 있게 주거든. 근데 물론 공식도 기억해야 돼. 근데 공식 안 어렵잖아. 그지?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민범아? mn 분의 엇갈려 곱하고 더하면 내분. 빼면 외분이다라고 기억해주면 돼. 알겠지? 그 공식은 기억해놓고 풀 때는 이 방법을 더 많이 이용할 거다. 알겠지? 한 번만 더 가볼게. 잘 봐. 이번엔 너네한테 뭐 할 거냐?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한 점 말고 이번에 너네한테 요렇게 중점을 구해달래. 근데 결국 A, B의 중점을 구해달라는 건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으로 해석하면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줘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지? 그럼 1대1로 내분하는 점은 공식이 뭐냐면 비율이 mn이잖아. 그럼 뭐야? mn 분의 이렇게 쓰겠지. 그지? 그래서 엇갈려서 곱하면 여기다 4, 엇갈려서 곱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더하면 내분이지. 그래서 계산해보면 얼마냐면 2분의 얘 곱하면 4고요. 얘 곱하면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마이너스 4라서 얼마?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구해주면 되는데 요게 중점 구하는 공식이거든. 근데 사실 괜히 mn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사실 중점은 딱 이 한마디로 기억하는 게 더 좋은데 중점 구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평균이라고 해. 평균. 두 점의 평균. 평균 구하는 방법이 뭐야? 모든 숫자 다 더해가지고 그 개수로 나누는 거지. 그럼 내가 이 점과 이 점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뭐겠어? 이 두 점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랑 더한 다음에 지워졌네.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그게 중점이야. 그래서 중점 구하는 공식은 괜히 내분점으로 기억하는 것보단 평균이라고 그냥 기억해놓는 게 더 편해. 중점은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두 점의 평균이구나.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구나. 알겠지? 라고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중점 구하는 방법은 그냥 두 점의 평균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 알겠지? 똑같은 공식인데 그냥 이게 더 멘트가 편하니까. 그치?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이 뭔지는 지금 배웠어. 그치?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내분점, 외분점을 우리가 지금 어디서 배웠냐면 1차원상. 그치? 수직선에서 배웠지. 근데 우리가 2차까지는 배워야 된다며. 그치?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의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걸 배울 건데 잘 들어봐. 되게 별거 아니야. 예를 들어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라고 또 해보자. 이렇게. 그때 뭐 예를 들어 요 점을 적당히 또 x1, y1이라고 할게. 요 점을 y2, x2, y2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때 너네한테 또 이런 선분이 있을 때 이 선분의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나열나? 에다? 루트. 그치, 그게 두 점 사이 거리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 A, B를 예를 들어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줘라고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 이 점을 2대1로 내분하는 요 점을 구해줘라고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그지? 수직선이 아니니까. 맞지? 근데 얘도 어려울 게 없는 게 이런 거거든. 너네 중학교 때 배웠던 좀 개념인데 그리고 이 도형 이 공통수학 2를 하거나 공통수학 1 아름쌤 걸 할 때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개념들이 많이 등장할 거야. 너네 중학교 동안 배웠던 내용들이 가끔 등장을 하거든. 근데 솔직히 내가 막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해서 나 그 공식 모르는데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어차피 너네한테 그 중학교 때 개념에 대한 증명까지 물어보는 문제는 전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내가 만약에 중학교 때 공부를 소홀히 했어. 그럼 분명히 그 개념이 나오면 내가 이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줄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해야 돼. 그때 가서 이거 왜 그런 거지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시간 낭비야. 만약에 진짜 왜 그러지라고 해서 나는 그것까지 다 알고 싶어 하면 니네가 따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너무 나 중학교 때 개념 너무 약한데 이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이런 개념이 있구나. 그렇구나라고 좀 일단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알겠지? 너무 그렇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너무 힘들잖아. 그치? 니네도 물론 나는 근데 더 연구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하면 찾아봐도 돼. 근데 어쨌든 가볼게. 무슨 말하고 싶냐면 이 점하고 이 점을 2대1로 내분한 요 점을 찾고 싶어. 그래서 나 이 점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야. 이 점에서 x축의 수직으로 이 점에서도 x축의 수직으로 내릴 거야. 그러면서 이 점에서도 x축의 수직으로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여기 있는 x좌표는 x1일 거고 여기 있는 x좌표는 x2일 거거든. 그때 얘가 2대1이잖아. 그럼 얘도 2대1이야. 이걸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거든. 평행선의 성질에서 배우거든. 잘 봐. 한번 보여주긴 할게. 증명은 안 하고. 자, 얘네 세 선이 만약에 평행하다고 한번 해보자. 그때 내가 그냥 어떤 한 선을 그렸는데 요 점을 기준으로 요 비율이 얘가 m 대 n이잖아. 요 비율이 m 대 n이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리잖아. 그때도 요 점이 만나는 점이 있을 때, 이 선과 만나는 점이 있을 때 요 비율도 m 대 n이더래. 그러니까 이 길이랑 같은 게 아니라 얘도 비율이 항상 m 대 n이더래. 왜요라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면 얘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생기는데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음이라서 얘가 m 대 n이면 얘도 m 대 n인데 얘랑 똑같아서. 근데 지금 모르더라도 어쨌든 평행선의 기준으로 얘가 m 대 n이야? 그럼 얘도 m 대 n이야. 그럼 얘를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얘가 2대 1이야? 그럼 얘도 2대 1인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결론은 이거야. 여기 x좌표가 x1이고 여기 x좌표가 x2잖아? 그럼 요 점의 x좌표는 얘를 2대 1로 내분한 점이 얘의 x좌표야. 오케이? 이어서 얘 y좌표가 여기가 y1이고 얘 y좌표가 얘가 y2야. 그럼 얘의 y좌표는 이 점과 이 점을 여기가 2대 1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2대 1이라서 이 점하고 이 점을 2대 1로 내분한 점을 구하면 그게 요 놈의 y좌표야. 그래서 진짜 최종 결론. 좌표 평면에서 만약에 너네한테 내분점, 외분점을 구하라고 하잖아? 뭐 하면 되냐? x좌표끼리 먼저 내분점 구해. 그 다음 y좌표끼리 내분점 구하면 그게 x, y인 거야. 그러니까 두 번 해주면 된다 이거야. 알겠지? 결론이 그거야. 내분점, 외분점 구할 때 좌표 평면에서 구하래. 2차원상에서 구하래. 그럼 뭐 하면 되냐? 각각 x좌표끼리 내분점 구하고 y좌표끼리 내분점 구해서 써주면 된다 이거야. 두 번 하면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하나? 한번 보여줄게. 잘 봐. 예를 들어 이거 가보자. 자, a랑 b라는 점을 3분의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뭐라고 한다? p라고 한대. 그때 그 p점의 좌표를 구해달래. 얘는 a라는 점이 좌표고요. 얘도 b라는 점이 좌표라서요. 점이 두 개인데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x좌표 한 번 구하고 y좌표 한 번 구하면 된다고. 두 번 하면 된다고. 걔를 몇 대 몇으로?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해볼게. 그럼 잘 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 2, 3, 2, 3 기도 두 번. mn. 그 다음 x좌표끼리 먼저 볼 건데 똑같아. 엇갈려서 곱할 거니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6. 그 다음에 더하면 4분인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얼마냐? 5분의 분모 5니까 얘가 마이너스 8이고 얘가 플러스 18이거든. 그래서 계산하면 10. 그래서 2콤마가 되는 거야. 일단 2콤마. 5분의 10이니까. 천천히 해볼게. 두 번째. 이번에 y좌표 또 하면 되겠죠. 그래서 또 기도 2대 3이니까 기도 두 번. 2, 3, 2, 3. 아멘. 그 다음에 y좌표를 봐야 되니 또 엇갈려서 곱하면 여기 마3. 여기는 2가 되는 거고 더하면 4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분모 5분의 분자 얘는 마이너스 6이고 얘는 플러스 6이지? 더하면 0이지? 어차피 0이네. 그래서 2,0이네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그래서 두 번 구해주면 된다 이거. x좌표끼리 한 번, y좌표끼리 한 번. 근데 나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공식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잘 봐.
A랑 B가 있는데 그냥 적당히 선 하나를 그려. 공식도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A라는 점이 그냥 여기 있고 B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해봐. 얘가 6,2고요. 얘가 마이너스 4,3이라고 해보자. 쌤 그림 완전히 잘못 그리셨는데요. 알거든? 그래도 상관없어. 정확하게 비율하고 순서만 잘 지키면 돼. 알겠지? 좌표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 잘 봐. 집중해봐.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럼 나 이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구하려면 한 요 정도에 있나? 라고 생각해서 이 점 구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어떻게 구하면 되냐? X 한 번 하고 Y 한 번 하면 된다며. 그래서 요 X좌표랑 요 X좌표를 봐봐. 그래서 6부터 마이너스 4까지 거리가 얼마야? 10이지. 그럼 10을 2대 3으로 쪼개봐. 4하고 6. 그렇지. 그 정도는 돼야 돼. 그 정도 안 되면 좀 큰일 나, 이건. 그래서 4하고 6인 거야. 그럼 잘 봐. 6에서 마이너스 4까지는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지고 있는 거야. 6에서 마이너스 4까지는. 그치? 근데 비율이 4대 6이라며. 그래서 여기서 4 작아지면 요거. 6 작아지면 얘가 되는 거야. 좀 이해하니? 한 번 더. Y좌표도 가자. 자, Y좌표는 얘가 2고요. 얘는 Y좌표가 마 3이야. 그럼 2부터 마 3까지 거리는 얼마야? 5. 5를 2대 3으로 쪼개면 어떻게 돼? 그치? 그것도 그냥 2, 3이네, 2, 3. 그럼 보면 2에서 마 3까지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지고 있지? 그럼 여기서 Y좌표가 2 작아지고 3 작아져야 돼. 그래서 여기서 2 작아지니까 0이 된 거고 3 작아지니까 마 3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답이야. 훨씬 편하지, 그치? 그래서 이 방법을 숙지하는 게 더 좋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왜냐면 이 비율이 깔끔하게 안 떨어질 때가 있거든. 알겠지? 근데 대부분 이렇게 될 거야. 알겠지? 그럼 또 이어서 만약에 A랑 B라는 점의 중점을 구해달래. 그럼 내가 중점 구하면 어떻게 하라 했지, 서진아? 서준인가? 서진인가? 서진이야? 서진아, 중점 어떻게 한다 했지? 2분의 A 플러스 B. 그치? 내가 뭐라 했어? 그냥 난 간단하게 평균이라고 기억하면 돼. 평균. 그래서 평균 어떻게 구해? 둘이 더해서 반쪽이고 둘이 더해서 반쪽이면 돼. 얘도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요 X좌표랑 요 X좌표랑 더해봐. 얼마야? 2분의 2 하니까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야. Y좌표도 얘랑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1을 2분의 1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중점의 좌표입니다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야. 되게 별거 없지, 그지? 오늘 배운 공식이 요게 다거든. 잘 봐. 다시 한 번 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X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차이의 제곱에다 루트 씌웁니다. 야, 이게 너네가 계속 뱉어봐야 돼. 내가 계속 시키는 이유가 그거야. 말로 뱉어봐야지 너네가 이게 입에 붙지. 그치? 듣고만 있으면 잘 안 붙어. 그러니까 뱉어봐야 돼. 말하기 싫어도 입으로 입 모양이라도 너네가 그냥 뱉어, 알겠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X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차이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돼. 그치? 그다음 내분점, 외분점은 어떻게 구하냐면 기도 2번 mn 한 다음에 엇갈려서 곱하고 더하면 내분이고 빼면 외분인 거야. 근데 거기서 우린 중점 구할 때는 어떻게 해? 두 점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그렇게만 딱 기억해 주면 돼. 알겠지? 요 내용이 다다. 문제 좀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볼게. 가볼게. 잘 봐. 이거 기억해놔야 돼. 대표 문제 설명할 거니까 잘 봐. 다음 보면 두 점 A, B가 있는데 그 A, B 사이의 거리가 5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해달래. 얘랑 두 점 사이 거리가 5래. 그치?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지? X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차이의 제곱에다 루트 씌우면 된다. 그럼 X 차이가 얼마니? 3-A라고 해도 좋고 A-3이라 해도 좋아. 맞지?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럼 나는 그냥 이렇게 쓸게. 그럼 Y 차이는 얼마니? 3이니까 339에다가 루트 씌운 게 얼마다? 얘가 5입니다 라고 해주는 거야. 그치? 그럼 당연히 양쪽에 뭐 하고 싶어?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을 해서 이걸 25로 바꿔주면 좋겠지. 그치? 그럼 9를 넘기면 얘는 A-3의 제곱은요 9가 넘어가니까 16이에요 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얘를 전개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도 되는데 요 놈을 제곱했는데 16이 나왔네. 제곱해서 16이 나오는 A-3은 얼마일까? 그치? 4. 또 하나 마이너스 4.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 그치? 마이너스 4도 되니까. 그럼 결국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3 넘어가면 3 플러스 마이너스 4라서요 걔는 10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 이게 답이야. 근데 그 중에 양수 A를 골라달라 했으니 얘가 답이다.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면 돼. 다음. 이어서 두 번째. 두 점 사이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해달래. 우리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뭐죠?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뭐야, 얘들아?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뭐야, 얘들아?
y는 0. 그렇지.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y좌표가 0이라는 거지. 그치? 그 무슨 말이냐? 얘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요 점이 a고 요 점이 b인데 x축 위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 요렇게 거리가 같아지는 요 점을 찾아달래. 무슨 말인지 얘가? 이 두 점이 있는데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 P를 찾아달래. 여긴 P라고 표현 안 하긴 했지만 그럼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뭐라고? Y좌표가 0. 난 이거의 Y좌표가 0인 건 알아. X좌표는 모르잖아. A라고 써. 이렇게. 그러고 나서 뭐 하면 돼? 얘랑 거리 구하고 얘랑 거리 구해보는 거야. 그럼 A라는 점의 좌표가 2,-4거든요. 그럼 A에서 P까지 거리 X 차이 얼마니? 지윤아. 2-A라고 해도 좋고 나는 근데 보통 문자를 앞에다 쓰는 걸 좀 좋아하거든. 양수로 표현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쓸게. X 차이, Y 차이 얼마? 4의 제곱 16 에다가 루트 씌운 거랑 두 번째 BP의 거리는 얼마니? 강현이 B라는 거 써줄게. 6,8이거든.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케이. 얼마? 그치. A 마이너스 8. 아니지. X 차이는 A 마이너스 6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Y 차이 얼마? 6, 8. 8이랑 0이니까 그냥 8이죠. 8, 8에 64. 에다가 루트 씌운 거랑 같다 이거지. 그치? 그럼 둘 다 루트가 있으니까 또 얘도 제곱을 하면 요거랑 요걸 베낄 수 있겠지. 그러면서 얘를 전개하면 뭐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더하기 16 하면 20. 그치? 얘도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하면 얘랑 만나면 100 이렇게 된다. 요거 풀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A제곱 똑같으니까 지울 수 있죠. 그럼 얘가 넘어가면 얘는 8A가 될 거야. 얘가 플러스 12A라서.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 얘는 80이 될 거야. 너무 빠른가? 돼? 그럼 A는 얼마야? 10 이렇게. 신혜야 잘 안 보이면 앞으로 와도 돼. 거기서 힘들게 보지 말고 잘 보였어. 앞으로 와. 앞에 자리 있어. 알겠지? 잘 안 보이면 앞으로 와도 돼. 알겠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A는 얼마다? 10이다. 그래서 요점의 좌표는 얼마다? 10,0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뒤쪽에 앉지 말고 좀 앞쪽으로 와. 왜 이렇게 멀리 있으려 그래. 알겠지? 다음 3번. 자, 세 점 요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어봤어. 우리가 어떤 삼각형인지를 구하려면 보통 너네가 생각했을 때는 각도를 찾으려고 되게 많이 해. 처음 푸는 친구들은. 근데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를 알려면 모든 변의 길이를 좀 확인하는 게 제일 좀 확실하거든. 그래서 해보는 거야 실제로. 3분 AB의 길이를 먼저 한번 구해볼 건데 3분 AB의 길이 구할 건데 3분 AB의 길이 어떻게 될까? 신혜야. X 차이 얼마야? 5, 25. Y 차이 얼마야? 그것도 5, 25. 그렇지. 루트 씌우면 얼마? 얘는 루트 50이구나. 일단 요 정도만 쓸게. 그다음 두 번째 예를 들어 윤성아 3분 BC의 길이는 얼마일까? 'X 차이가 얼마? 1. 그렇지. Y 차이는 얼마? 7, 7에 49.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얘 루트 씌우니까 얼마냐면 얘는 루트 5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일단 뭐를 만족해? 이등변은 만족하네. 그치? 마지막 3분 CA의 길이 한번 구해볼게. 소유야 3분 CA의 길이 어떻게 될까? X 차이 얼마야? 4, 46. Y 차이는 2, 2, 4에서 이렇게 되고 루트 20이니까 얘는 그냥 이등변만 만족하는 거네. 그치? 얘랑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해볼까? 만약에 그럼 얘랑 길이가 같은 이등변은 맞는데 혹시 뭐도 느껴져? 그치? 직각도 느껴져. 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랑 똑같지? 피타고라스. 그때는 뭐야? CA가 빗변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변의 길이를 보고 그걸 판단하는 거야. 지금은 이런 상황이니까 뭐 하면 돼? 그냥 얘랑 길이만 같은 이등변이구나 라고 해주면 돼. 알겠지? 다음 4번. 자, 두 점 이것과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OP 플러스 PA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OP 플러스 PA의 최소값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 하나는 원점이고 하나는 6,8이래. 원점은 5라고 많이 표현하거든. 그래서 5라는 점은 0,0. 그 다음에 6,8. 요 점이 A가 있다. 이렇게. 그때 너네한테 임의의 한 점 P래. 임의의란 말이 무슨 말일까? 임의의. 수학에서 말하는 임의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거나 아무거나 적당히 그냥 네가 임의로 골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 그래서 임의라는 건 아무 점을 너네가 골라서 얘가 최소가 될 때가 언제니? 예를 들어 이런 거야. P가 여기 있어. OP의 길이는 이거고 P의 길이는 이거겠지. 그지? 그럼 요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될까? 아니 지금 어디 있어야 최소값일까? 말해봐. 왜? 어디 있어야 최소값일까? 틀려도 돼. 원점, P가 원점?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 근데 좀 더 정확한 설명이었으면 좋겠어. 물론 그것도 돼.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거든. P가 어디 위에 있으면 될까? X축? 아닙니다. X축 아니야. X축 하면은 이쪽으로 늘어질 수도 있어. 선 OA 위에. 그게 제일 정확한 답이야. 자, 선 OA 위에 있으면 돼, P가. P가 여기 있어도 좋고, 여기 있어도 좋고, 여기 있어도 좋아. 얘가 일직선으로 연결되면 최소일 거 아니야. 당연히 여기 있어도 되는 거지. 여기 있어도 되는 거고. 그지? 근데 어쨌든 요 선 위에 있는 점 P일 때가 최소일 거다 이거지. 이해 가니? 그지? 그럼 그때 뭘 구해달래? P점의 좌표는 못 구해. 왜? P는 여러 개거든. 어디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그 거리의 최소값 구해달래. 그럼 그 거리의 최소값은 뭐야? 결국 얘랑 거리 구하라는 거지. 그게 얼마야? X 차이 얼마? 66에 36. 그렇지. Y 차이 얼마? 88에 64에다가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니까 얘가 100이니까 10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다음. 잘하네. 다음 보면 두 점 A, B에 대하여 X축 위에는 아까 나왔다.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뭐라고? Y 좌표가 0.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좋냐면 A, 0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 A, 0에 대해서 3번 AP의 길이를 구하고 제곱하고 3번 BP의 길이를 구해서 제곱하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3번 AP의 길이를 한번 먼저 구해볼게. 그럼 AP는 X 차이니까 A-2의 제곱 Y 차이니까 5, 25 에다가 루트 씌울 건데 제곱할 거라서 이거 풀려. 요게 AP의 제곱. 조금 빠르니? 돼? 두 번째 BP의 제곱은 X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차이의 제곱이다. 얘도 루트 씌울 건데 제곱할 거니까 풀려. 그치? 그래서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래서 얘를 좀 전개해보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만나니까 29 플러스 얘는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에다가 얘 만나니까 40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얘는 2A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69인데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얘 최소값 어떻게 구할까? 요령이 있거든? 너네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얘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건데 잘 봐. 얘를 잠깐 T라고 해봐. T. 그러면서 이거의 최소값은 T의 최소값이랑 똑같은 거야. 얘를 T라고 놨으니까. 그치?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잘 봐. T를 Y라고 쓰고 A를 X라고 쓰잖아? 얘가 무슨 느낌인 거냐면 2차 함수인 거야. 2차 함수. 그치? 너네 이 2차 함수에서 최소값, 최대값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항상 Y값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T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얘를 완전 제곱해서 꼭지점을 구해보면 돼. 2차 함수가 최고차항이 양수면 아래로 블록하잖아. 그래서 이 꼭지점을 최소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로 해석하라 이거야. 그래서 얘를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얘는 잘 봐. 2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8A에다가 플러스 69. 이거 너네 완전 제곱하는 법은 알고 있어야 돼. 그치? 이거 두 개만 2로 묶은 거야. 2A제곱 마이너스 16A 맞지? 그 다음 요놈의 절반의 제곱을 여기다 쓰고 마이너스 16 해주는 거지. 왜? 마음대로 플러스 16 하면 안 되니까. 그때 요 앞에 세 개는 뭘로 묶이냐면 A-4의 전체의 제곱으로 묶인다. 완전 제곱식. 그 다음 요 앞에 괄호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가 내려올 거고 얘는 사용 안 했으니까 나가는데 가로 밖에 나갈 때 얘랑 같이 나가니까 마이너스 32로 나가. 계산하면 37이다 이거지. 그래서 분명히 얘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요게 없어. 자, 얘는 A가 4일 때 최소값 얼마에 가져? 37을 가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A가 4하면 얘가 최소값 37. 왜? 얘 함수가 꼭지점이 여기가 4,37이거든. 얘가 아무리 작아져봐야 37까지밖에 못 작아지거든. 그래서 답 최소값 37이야. 근데 여기서 난 맨날 이렇게 2차 함수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A가 4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게 중요해. 왜냐면 여기선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7이 땡인데 최소값을 가질 때 P점의 좌표를 구하라면 어떻게 돼? 그치 4,0. 왜? A가 4일 때 최소값이니까.
그래서 4,0이 좌표입니다. 이 정도도 구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조금 쉬었다 할게. 이어서 가보면 5번까지 했고 6번은 잠깐 유형 6번은 잠깐 건너뛸 겁니다. 유형 7번부터 할게 이제. 자, 이제 내분점으로 들어왔는데 내분점 외분점 들어왔는데 다음 보면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과 선분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구해서 곱해달래. 그럼 나는 이제 내분점, 외분점 공식도 물론 중요하다고 했지만 일단은 그냥 적당히 그림을 그려서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수직선 대충 그려. 얘가 8, 얘가 A. 얘가 마이너스 2B. 또 잘못 그리긴 했지만 상관없다고. 어차피 우린 순서만 잘 지키면 돼. 선분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은 어디쯤 찍힐 것 같냐면 뭐 한 요 정도? 2대 3? 그지? 그러면서 8부터 마이너스 2까지 거리는 얼마? 10. 10을 2대 3으로 쪼개면 4대 6. 그렇지. 잘하네. 그럼 여기서 4 작아져야지. 왜? 8에서 마이너스 2까지는 작아지고 있으니까 4 작아지면 얘가 4. 그지? 6 작아지면 얘네. 요거네. 요게 A. 이렇게 되는 거야. 별로 안 어렵지, 그치? 두 번째, 이번엔 B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또 이번엔 또 A, B를 3대 2니까 한 요 정도인가? 3대 2. 이렇게. 그지? 그럼 또 A, B를 3대 2인데 거리는 10이고 3대 2로 쪼개면 6하고 4. 그렇지. 여기서 6 작아지니까 얼마? 2. 여기서 4 작아지면 얘 맞잖아. 그래서 요게 된다. 그래서 얘랑 둘이 곱해달래. 그지? 안 어렵지, 그지? 요 정도로 풀면 돼. 쓱. 자,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 A, B를 1대 4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7,1이래. 잘 봐. 근데 이런 문제를 보면 A라는 점의 좌표가 완벽하게 다 안 나왔고 B라는 점의 좌표도 완벽하게 안 나왔지. 그럴 땐 공식을 쓰는 게 더 편할 수 있어. 그래서 공식을 한번 써볼게. 잘 봐. A, B를 1대 4로 내분하는 점이 이거래. 또 이어서 가면 돼. A, B를 1대 4. 그럼 내분하는 점. 그럼 MN. 그 다음 뭐해? X좌표부터 갈 거라 그랬죠? 순서가 A, B니까 B부터 엇갈려서 이렇게 곱하고 여기다 이렇게 곱하고. 그래서 더하면 4분. 콤마. Y좌표는 또 1, 4, 1, 4. 비율은 똑같으니. Y좌표도 순서가 A, B니까 B의 Y좌표부터 여기 곱하고 여기 Y좌표 A 곱해서 더하면 된다. 요게 뭐냐면 7,1이래. 맞아? 그럼 정리해보자. 잘 봐. 얘가 지금 7이래. 7. 좀 정리할게. 얘는 5분의 B 플러스 32가 7이래. 이렇게. 맞아? 그럼 5 넘기면 B 플러스 32는 얼마? 35. 그럼 B는 얼마야? B는 3이다 라고 얘기해 준 거래. 맞아? 두 번째 얘 갈게. 얘는 얼마냐면 1이래. 7,1이라 했으니까. 그치? 그럼 정리하면 5분의 9 플러스 4A는 얼마냐면 그게 1. 이렇게. 그럼 5 넘어가면 9 플러스 4A는 5고, 그럼 A가 얼마인지 혹시 되나? 그렇지.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 A점, B점 알았으니까 이제 지금 저 점 A는 8, A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 이제 B는 B가 3이니까 3,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뭘 구하래? 선분 A, B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달래. 그럼 얘랑 중점 구하려면 둘이 뭐 하면 된다고? 평균. 그래서 X좌표의 합은 얼마? 11. 그래서 2분의 11. Y좌표의 합은 얼마? 8이니까 2분의 8에서 4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답이야. 그래서 X 빼기 Y 해달래. 오케이? 근데 잘 봐. 사실 얘는 공식 안 써도 풀 수 있긴 해.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하면 되거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또 이렇게 선 그려. 그냥 얘가 A고 얘가 B야. 요 점이 8,A고 요 점이 B,9야. 맞지? A, B를 모른다고 해도 걔를 어쨌든 1대 4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요 점 찾고 싶은 거잖아. 근데 요 점이 7,1이래 이렇게 얘기해 준 거지. 그때 A, B를 찾을 때 이런 식으로 해도 돼. 잘 봐. 얘가 1대 4라는 건 X좌표부터 가자. 얘랑 X좌표 차이가 얼만큼 차이나? 1만큼 차이 나니까 여긴 4만큼 차이 나야 돼. 그지? 근데 8에서 7까지 1 작아졌지. 여기서 4 작아져야 되니까 얘는 3인 거야. 훨씬 쉽지, 그지? Y좌표도 봐봐. 얘랑 보려고 했더니 A가 뭔지 모르니까 얘를 봐. 9랑 1이랑 차이가 얼만큼 차이나? 8만큼 차이 나지. Y좌표가 맞지? 그럼 얘가 4대 1이니까 얘가 8이면 2지. 8대 2인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9에서 1까지는 8 작아졌지. 그럼 2 작아져야 되니까 여기서 2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1인 거야.
이렇게 구하면 돼. 훨씬 편하지 맞지? 이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다음 9번. 자, 두 점 AB를 3번 AB를 K 대 7로 내분하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대. 잘 봐. 얘는 공식 쓸 수밖에 없어. 왜냐면 비율이 정확히 뭔지 모르기 때문에 공식 쓰는 게 나아. 그래서 내분점 공식이 뭐라 그랬냐면 MN 분의, 그지? MN 분의, 알았지? 얘네 둘 AB 순서 AB 잘 보고, 이제 너네 장난질하려고 BA라고 쓰진 않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잘 보고, 순서가 AB인데 X좌표부터 엇갈려서 곱하면 여기 0, 엇갈려서 곱하면 여기 2 더하면 4분, 콤마 Y좌표도 MN 분의, 그 다음에 Y좌표 엇갈려서 곱하면 여기 7, 여기 엇갈려서 곱하면 0 더하면 4분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정리하면 얘는 K 플러스 7분의 요거 0이니까 14 콤마 K 플러스 7분의 7K가 된다. 이렇게. 그지?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대.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대입하면 성립해요. 그렇지?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X좌표고 대입하면 어떻게 돼? K 플러스 7분의 28은 요거가 나올 테니까 K 플러스 7분의 7K인 거네. 7K. 그지? K 플러스 7 어차피 똑같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얘랑 비교하니까 K는 얼마? 4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야. 다음 10번. 잘 봐. 10번은 뭘 얘기하는 거냐? 두 점 AB에 대하여 직선 AB 위에 있는 점을 요렇게 만족한대. 여태까지 너네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떤 선분 하나 알려주고 그거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해라 외분해라 이걸 물어봤어. 근데 이번에는 요거 잘 봐봐. 일단 예를 보면 물론 비례식으로 세울 수는 있어야 돼. 이 AB와 BC가 같다라는 건 AB 대 BC가 몇 대 몇이라는 걸까? 몇 대 몇? 1대2. 그렇지. 1대2. 왜? 그래야 내 한 곱 외 한 곱 했을 때 쟤랑 똑같거든. 그치? 근데 여태까지는 좀 이상하잖아. 지금까지는 선분 하나 주고 걔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해라고 했는데 이번엔 2선분과 2선분의 비율이 1대1에. 좀 이상하지 맞지? 그래서 얘는 너네가 유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그림을 또 그릴 거야.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걔가 예를 들어 마사, 0 B라는 점이 여기 있고 여기가 1, 2라고 해보자. 그때 너네한테 뭐라고 했냐면 선분 AB와 선분 BC가 1대1에. 그지? 선분 AB가 어딨냐면 이거거든. 그지? 선분 BC는 어딘데 C를 너네가 찾으라는 거야. 근데 BC가 이만큼 벌어져야 되니까 C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한 요 정도 있어야겠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1대2가 돼. 여기 C. 그지? 그럼 선분 AB의 길이가 선분 BC의 길이랑 비율이 1대2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1대2인 거지. 그지? 그럼 원래 정석적인 풀이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요 시점을 내가 찾고 싶어. 예를 들어. 그지? 그러면 얘랑 내분하는 점을 구해도 돼. 얘랑 내분하는 점이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얘다. 근데 여기서 외분점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야. 선분 AB를 얘가 1대2라는 건 A에서 B까지 돌아올 때 3대2로 돌아온다는 소리지. 그래서 얘를 3대2로 외분하는 점을 구해도 돼. 외분점 한번 연습해보자. 오랜만에 외분점도 공식이 똑같다 해서 AB를 요게 3대2라는 건 이해하니? 얘가 1대2면? 그지? 3대2로 외분하는 점 한번 구해볼게. 그럼 뭐 할 거냐면 3, 2, 3, 2 그지? 그 다음에 X좌표를 좀 비교해보면 엇갈려서 할 거니까 순서가 A, B였어. 여기다 1 곱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4 곱해. 그 다음에 빼면 외분 이렇게. 그래서 1분의 3 마마 곱하니까 플러스 8이죠? 그래서 11 콤마 이렇게 되는 거야. 좀만 집중해봐. 두 번째 또 MN 이렇게 하겠지. MN. 자, Y좌표도 엇갈려서 곱하면 여기다 2 곱할 거고 여기다 0 곱할 건데 뺄 거야. 그래서 1분의 6이겠네. 이거 없으니까. 그래서 얼마?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답인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이건 내가 너네 보여주려고 한 거고 솔직히 아까 내가 한 방법이 더 쉽겠지. 어떤 거냐면 얘가 1대2야? 여기서 여기까지 X가 몇 커졌어? 5 커졌지. 그럼 여기 몇 커져야 돼? 10 커져야 돼. 그래서 10 커지니까 11. 그지? 여기 1대2잖아. Y가 2 커졌네? 몇 커져야 돼? 4 커져야 되니까 6. 이게 훨씬 편하지 솔직히. 그지? 근데 그래도 이건 알고는 있어야 돼. 왜냐면 공식, 이게 기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식도 알고는 있어야 돼. 알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풀 거다. 근데 잘 봐.
사실 있잖아. 이 C점을 구하는 게 요 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 더 있어. C가 어디 또 하나 생길 수 있냐면, 자, AB랑 BC의 길이가 1대 2라는 건 얘가 1이고 C가 여기서 2일 수도 있지만 얘가 1인데 요렇게 2일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AB를, 얘가 1이고 얘가 2라는 건 AB를 1대 2로 외분하는 점을 구하면 돼. 근데 우린 공식 안 쓸 거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가 1대 2면 이게 1대 1이겠지. 맞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x좌표가 5 작아졌지. 또 5 작아져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야. 왜? 1대 1이니까. 이해가? y좌표는 2가 작아졌지. 그럼 2 더 작아져야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야. 그래서 점이 실제로는 두 개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C점의 x좌표는 양수다. 그럼 둘 중에 뭘 찾아야 돼? 얘를 찾아야겠네. 이게 답이네. 그치? 만약 C점의 x좌표가 음수래. 그럼 얘 찾아야 될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런 말이 없어. 만약에 그럼 둘 다 찾아야 될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다 구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이렇게. 다음. 자, 68번 보면, 다음 보면. 세 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원점이에요. 잘 봐. 얘는 뭐냐면 문제 유형이거든. 무게중심. 혹시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는지 아니? 너네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을 작도하는 방법이 뭐야? 뭐라고? 2대1. 그거는 성질.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1로 쪼갠다. 그건 성질이고, 작도하는 방법은 뭘까? 중선이 나오는데 내가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중점까지 연결하면 그게 중선이야. 근데 삼각형에서의 중선은 꼭지점마다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총 3개가 나올 거거든. 얘도 중점, 얘도 중점이 한 점에서 항상 만나. 그 중선의 교점을 우린 무게중심 G라고 하는 거고, 그 무게중심의 성질 중에 무게중심은 각 중선을 2대 1로 항상 내분합니다. 무게중심은. 그래서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유도해 줄 건데 결국은 또 공식 외워야 돼. 근데 진짜 별거 아니니까 또 잘 들어봐. 또 공식 유도하는 건 또 중요하진 않아. 근데 또 설명 안 하고 그냥 외워 하면 조금 아마추어 같잖아. 그치? 쌤 프로니까 좀 설명해 줄게. 알겠지? 잘 봐. 요 점을 A, B라고 하고, 내가 내 입으로 프로라니까 이상하네. 여기가 C, D고 여기가 E, F라고 해보자. 이렇게 세 점이 있을 때 요 무게중심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첫 번째, 얘 하나만 좀 기준으로 갈 건데 요 점하고 요 점의 중점을 구하면, 중점 구하는 방법이 뭐라 했냐면 얘랑 얘랑의 뭐? 평균. 그치? 그럼 얘랑 얘랑 평균 구하면 요 점이겠네.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2대 1로 내분한 점을 구해서 무게중심을 구하려고. 오케이? 흐름은 그거야. 그래서 얘랑 얘랑 중점을 한번 구해보면 걔는 2분의 C 플러스 2, 2분의 D 플러스 F라는 건 이제 이해하겠지. 요 정도는. 그지? 그러면서 이어서 나는 이제 A, B와 2분의 C 플러스 2, 맞네. 2분의 D 플러스 F. 이 두 점을 얘에서 얘 순서니까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면 된다. 맞니? 그게 무게중심이겠지. 그럼 구해볼게. 공식이 뭐였냐면 MN분의, 그지? 좀 익숙하면 너네도 이제 MN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써도 돼. 알겠지? 처음에 외우기 편하게 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얘 할 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2분의 C 플러스 2. 좀만 집중해봐. 그 다음 여기는 A. 그 다음 더하면 내분. 그래서 정리해보면 3분의 얘랑 얘랑 약분되지. 그럼 결국 A 더하기 C 더하기 2 아니냐? 그래서 A 더하기 C 더하기 2다. 근데 요걸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A, C, E는 각 점들의 뭐야? X좌표야. 그 X좌표를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눴네? 무슨 느낌이냐? 평균이야 또. 그래서 무게중심은 결론 이거야. Y좌표도 구하잖아? 뻔해. 3분의 B 플러스 D 플러스 F일 거야. 그래서 무게중심에 구하는 방법은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일 거 아니야? 세 점의 평균이야. 그러니까 중점 구하는 공식은 뭐야? 중점은 두 점의 중점이잖아. 두 점의 평균이야.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니까 세 점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세 점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세 개의 좌표를 다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지. Y좌표도 세 개의 좌표를 다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게 무게중심이야. 알겠지? 되게 별거 없잖아, 맞지? 사실. 그치? 이 증명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무게중심의 정의 구하는 방법만 알면 돼. 무게중심 어떻게 구한다고, 강연아? 세 점의 평균. 그래서 X좌표 다 더하면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조금 암산할게. 그거분의 3. 콤마.
y좌표 다 더하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3 분의 3. 요게 뭐냐면 무게중심의 좌표인데 그 무게중심의 좌표가 뭐래? 원점과 일치한대. 원점이 뭘 얘기하는 거야? 0,0. 그치? 아 얘도 0이고 얘도 0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래. 그치? 얘가 0이려면 어차피 분자가 0이니 2a 플러스 b는 1. 얘가 0일래도 분자가 0이니 a 플러스 b는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둘이 뭐 하면 돼? 연립. 둘이 뭐 할래? 뺄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a는 마이너스 2고요. b는 5인가 봐 이렇게. 그래서 a, b 구했으니까 그렇게 구해주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무게중심 어떻게 구한다고? 세 점의 평균.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알겠지? 이렇게. 다음 12번 잘 봐. 또 가볼게. 다음 보면 세 점 a, b, c에 대하여 사각형 a, b, c, d가 평행사변형일 때 꼭지점 D의 좌표를 구해달래. 잘 봐. 무슨 말이냐? 평행사변형 이렇게 있대. 수학에서는 좀 약속이 어느 정도 있는데 어떤 사각형을 얘기할 때 점 A, B, C, D를 잡을 때 항상 이렇게 해야 돼. A, B, C, D. 무슨 말이냐면 한쪽으로 흘러가게 점을 정해줘야 돼. A, B, C, D.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쓰면 C, B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B, C, D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 한쪽으로 흘러가게. 꼭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D라고 해도 돼. 한쪽으로 흘러가게만 써주면 돼. 출발이 꼭 얘가 아니어도 돼. 알겠지? 그래서 한쪽으로 흘러가게 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A랑 C는 마주보고 B랑 D는 마주보는 게 확실하다 이거야. 오케이? 그렇게 사각형이 정해질 때 예를 들어 A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B라는 점의 좌표는 마4, 마4 C라는 점의 좌표는 7, 1일 때 요 점의 좌표를 구해달래. 그치? 그럼 평행사변형 하면 나오는 성질들이 또 되게 많거든? 그치? 너네가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엄청 달달 외웠을 거야. 근데 까먹었겠지? 그래서 하나 좀 설명해보자면 어떤 성질을 이용할 거냐? 평행사변형은 어떤 한 대각선을 그리고 다른 대각선을 그리면 항상 요 네 개가 얘랑 얘랑 합동이고 얘랑 얘랑 합동이라서 이 길이 이리 같고 이 길이 이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지금 말했지만 증명이 중요한 건 아니야. 결국 외워야 돼. 알겠지?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거든. 그걸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럼 얘랑 중점을 구하면 얘인데 그거는 얘랑 중점을 구한 거랑 같을 거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럼 얘랑 중점을 한번 구해볼게. 중점을 어떻게 구한다 했지 서진아? 두 점의 평균. 모든 점 말고 두 점. 이거랑 중점이니까 두 점의 평균. 그럼 중점 구하려면 X좌표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2니까 그걸 2분의 1하면 마이너스 1, 그지? Y좌표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이어서 얘랑 중점 구한 것도 얘겠지. 그지? 그럼 X좌표 더해서 반쪽인 게 얘잖아. 그러면 얘랑 X좌표 더해서 2분의 1 한 게 얘네. 그럼 얘랑 X좌표 더한 건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 그럼 얘 얼마일까? 2네. 맞아? 그럼 얘랑 Y좌표 더해서 반 쪼갠 게 얘잖아. 그럼 얘랑 Y좌표 더한 건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겠네? 그럼 얘 얼마야? 3. 이렇게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된다. 다음. 자, 또 중학교 때 개념이 계속 등장하는데 잘 봐. 도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형 쪽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자, 이것도 중학교 때 너네가 배웠는데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 삼각형에서 어떤 한 각을 이등분하는 이런 선 하나 그리잖아. 요거. 각을 이등분. 이걸 보통 이렇게 얘기해. 내각의 이등분선.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려서 다시 다른 한 변과 만나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항상 요래.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이쪽 길이 대 이쪽 길이랑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만약에 3대 2잖아. 그럼 요 길이도 3대 2야. 비율이. 얘랑 길이가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얘가 3대 2면 얘도 3대 2다. 항상 그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하거든. 이것도 증명이 중요한 건 아니야. 가볼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실제로 A에서 B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 A라는 점과 B라는 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다정아? 아닌데. 너 씨 혼란스러운 거야 지금. 너 이것저것 막 섞이네. X 차이 얼마? X 차이가 얼마야? 마이너스? 5. 그래서 제곱할 거니까 얼마? 25. Y 차이 얼마야 그럼?
12. 에 제곱하니까 144인 거지. 그래서 더한 다음 루트 씌우면 얼마? 139인가? 아닌데 169인가? 그래서 얼마? 13이네. 13의 제곱이 169라서. 두 번째, AC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볼게. AC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돼, 나연아? X 차이 얼마? 4, 46. Y 차이는? 3, 3, 9. 에다 루트 씌우니까 얼마? 5다라고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길이가 실제로 13이고, 요 길이가 실제로 5니까 이 B라는 점과 C라는 점을 13대 5로 내분하면 요 점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B점이 얼마냐면 마 3, 마 6. C점이 얼마냐면 6, 3이거든? 그 점을 13대 5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면 D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걸 한번 지금 계산해봐. 지금 해봐. 한번 해봐야 돼. 한번 해봐야지. 이 점과 이 점을 13대 5로 내분하는 점. 내분하는 점 구하는 공식이 뭐라 그랬지? mn 분의 엇갈려서 곱하고 더하면 내분이다. 근데 x 따로 y 따로 두 번 해주면 돼. 맞지? 나연이 소유, 서진이, 강현이, 윤성이.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봐야 돼. 또 기다리지 말고 해봐. 내가 풀어주긴 할 건데 그래도 해봐. 벌써 다 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답 나온 사람? 답 나왔어? 소유 답 나왔어? 약분돼. 18분의, 오, 약분 될 것 같은데? 잘 구했는데? 약분 안 했어. 약분만 하면 돼. 다정이 나왔어? 안 나왔어? 지원아 해봐야 돼. 기다리지 말고 해봐야 돼. 한번 해봐야 돼. 나왔어 지원이? 답 나왔어? 얼마 나왔어? 한번 지원아. 2분의 7 콤마 2분의 1 나왔어? 지원이 이거 나왔대. 몰라, 난 답 뭔지 몰라. 또 지윤이는 답 나왔어? 지윤이 했어? 이거 나왔어? 아니면 딴 거 나왔어? 이거 나왔어? 아 그래? 또 이거 나왔어? 아니요. 그럼 뭐 나왔어? 18분의 83? 18분의 83? 뭔가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18분의 83 콤마 2분의 1 이렇게 나왔다 했나? 맞아? 요거 다르네. 또 다른 거 나온 사람. 나도 몰라. 답이 뭔지 몰라. 윤성이 나왔어? 뭐 나왔어? 2분의 7, 2분의 이거 나왔어? 요건가? 요게 좀 답이 유력해 보이는데? 같이 가볼까? 한번 멈춰볼까? 같이 한번 봐보자. 봐봐. 한번 해볼게. 잘 봐. 얘랑 얘를 몇 대 몇으로? 13대 5로 내분하는 점 맞지? 조금 이제 익숙하면 나 이렇게 쓸 것 같아. 13 플러스 5분의 그렇지? X좌표부터 할 거지? 근데 엇갈려서 곱할 거니까 13 곱하기 6 더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럼 계산해보면 18분의 얘랑 곱하면 얼마? 78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5. 근데 이거 더했나 보다. 이거 너 백인데 그치? 더해서 이렇게 된다 본데 더하기 좀 잘못했네. 이거 빼면 어떻게 돼? 6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로 나눠? 9로 나누니까 얼마? 2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7 콤마 그치? 근데 y좌표는 맞겠지. 근데 해보자. 자 13 플러스 5분의 y좌표도 엇갈려서 곱할 거니까 13 곱하기 3 더하기 그 다음 5 곱하기 마이너스 6. 이게 너네가 이 내분점 외분점 구할 때 처음에 헷갈리잖아. 문제에 있는 걸 그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요거를 세팅해놓고 이렇게 세팅해놓고 하면 금방금방 해. 어려운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18분의 39 마이너스 30이 되니까 9에서 2분의 1. 요게 답이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알겠죠? 별로 안 어렵지 그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아까 유형 하나 건너뛴 거 있죠? 그거 설명하고 마무리 할 거야.
자, 요거 유형 6번인데 자, 요거 설명을 좀 할 건데 사실 이 유형 6번은 그렇게 너네한테 엄청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아직 당장 시험이 코앞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식이거든, 이것도 공식인데 사실상 공식보다는 좀 그림으로 좀 난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일단 봐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면 좀 이게 뭔가 싶긴 한데 일단 봐봐. 잘 봐. 이런 거거든.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아까 무게중심 구할 때 중선 좀 설명했잖아. 중선이 뭐냐면 한 꼭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까지 연결하는 거. 그지? 이때는 중선을 하나만 그릴 겁니다. 이거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하거든. 파푸스라는 그 수학자가 발견한 뭐 공식 같은 건데 어떤 거냐면 이거야. 결론이 이거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중선의 기준으로 양쪽의 제곱의 합은 요거 중선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얘랑 길이가 같잖아. 그지? 근데 한쪽만 요거 제곱의 2배랑 똑같아. 이것도 좀 어렵긴 하지만 말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물론 지금 당장은 솔직히 까먹어도 돼. 왜냐면 아직 당장 니네가 실제로 이거 2학기 때 하는 내용이니까 기억을 못 해도 되는데 그래도 있으니까 설명해보는 건데 다시 한 번 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중선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과 같다 이거야. 항상 다시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중선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의 2배랑 같다. 2배랑. 알겠지?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증명을 요 선을 x축이라고 둘 거고 요 선을 x축이라고 둘 거고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얘를 y축이라고 한번 놔볼게. 그래서 요 점을 a, b라고 좀 설정할 거고요. 요 점을 c, 0이라고 좀 설정할 거고요. 그럼 얘가 c, 0이면 요 길이가 c라는 거니까 요 길이도 c잖아. 그치? 그럼 요 점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c, 0이 됩니다. 맞아? 여기까지 이해하니? 그럼 그런 상황에서 가볼게. 자, 공식이 뭐였냐면 중선의 기준으로 양쪽의 제곱의 합은 이라 했어. 그럼 요 길이는 얼마냐면 x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차이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울 건데 내가 공식이 뭐라 했냐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랑 루트가 풀려. 오른쪽도 얘랑 거리 구하면 x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차이의 제곱에다 루트 씌울 건데 제곱해서 풀렸어. 이거는 자, 요거 중선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의 2배. 그럼 요 길이는 원점이랑 얘랑 거리 구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루트 씌울 건데 제곱 더하기 요 길이는 c지. 그래서 사실 얘라고 해도 좋고 얘라고 해도 좋아. 왜? 길이가 똑같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곱하면 c제곱인데 그거의 2배랑 같다 이거야. 얘랑. 왜 같은지는 한번 증명을 해보자면 그냥 전개만 해보면 끝나거든. 얘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제곱 에다가 여기 b제곱. 얘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의 b제곱. 그지? 그래서 플러스 2ac랑 마이너스 2ac가 지워져서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가 만나서 이거랑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이 증명 과정이 중요하진 않고요. 요 모양이 기억을 좀 잘해줘야 되는데 양쪽, 중선의 기준으로 양쪽의 제곱의 합은 중선 제곱 더하기 절반의 제곱의 2배랑 똑같다. 그럼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잘 봐. 이런 식으로 나와.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까? 요게 2대1 요게 무게중심 G라고 해보자. 그때 너네한테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길이를 뭐 3 요렇게 길이를 4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예를 들어 요 길이가 6이래. 그러면 너네한테 뭘 구하라고 하냐면 야 요거 중선 요 길이 구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뭐야 이거랑 완전 다르잖아 라고 할 거잖아. 맞지? 근데 잘 봐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야. 요 삼각형을 보는 거야. 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어쨌든 얘도 중선이거든. 그지? 그래서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그지? 요거 공식. 이게 좀 이렇게 눌러진 거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2배랑 똑같은 거네. 그치? 내가 요 길이를 만약에 a라고 하면 공식이 이거라고. 3의 제곱 9 더하기 4의 제곱 16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요거 a 제곱 더하기 요거 절반이니까 얼마겠어? 3의 제곱에다가 2배 한 거랑 똑같다 이거라고.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25고요. 얘가 얼마냐면 2a 제곱 플러스 18 이렇게 되나 봐. 그래서 18이 넘어가면 7은 2a 제곱이고 그래서 a 제곱이 얼마냐면
2분의 7이야. 이거 내가 맞는 거라 숫자가 좀 더러워. 그래서 2분의 7이야. 그럼 제곱해서 2분의 7이 되는 a는 뭐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7. 근데 어차피 당연히 길이니까 양수겠지. 그래서 요 길이를 알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되냐 하면 얘가 2대 1인 거잖아. 그러면 3대 1인 거지. 요거 3배 해주면 돼. 이렇게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제가? 이런 식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사실 요 식을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모양으로 기억해야 돼. 양쪽의 제곱의 합. 중선의 기준으로 양쪽의 제곱의 합은 중선 제곱 더하기 절반의 제곱의 2배랑 똑같다라고 기억해주면 돼. 알겠지? 오늘 배운 공식들이 몇 개 안 되거든? 요거 다 기억해줘야 돼. 알겠지?